먼저 의장 부신 결의안 본회의 상정 절차와 관련해서 행안부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62조, 그러니까 불신임 의결에 관한 발의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해서 상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저 의사입법 단원이 다 아실 건데, 상병원 의장 부신임안은 작년 10월 6일 발의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서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이 총괄적으로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 의장 부신임 결의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행안부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82조 제척조항이죠. 82조에 의해서 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부의장이 그 안건을 접수 상정에 처리함이 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저희 세종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의장이 제척되지 않고 관련 절차에 참여했다는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 절차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관련입니다. 행안부 회신에 의하면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장도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회 사무처에서 입법 공문들, 변호사들, 전문가들한테 자문한 결과 6명 중에 5명이 부의장이 대리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상명 의장이 작성했죠. 그래서 상명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에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처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사일정 작성 변경 동의안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일정에 불신임 결의안을 포함시켜야 됐었죠. 예,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장 불신임 결의 처리를 포함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위해서 이소희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또한 상의장이 불허가하셨습니다. 근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에는 보면 제목에 불신임 결의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82조에 의해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허가 또는 불허가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병원 의장께서는 이제 불허가 함으로써 이제 이소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처리라는 중대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을 거라 믿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난 본회의를 맞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적정한 처리에 장애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 본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할 때는 의회 사무처가 의장이 행하는 각각의 의사행위가 지방자치법 8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은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다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행안부 회신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시의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게 의회 사무처의 역할이니만큼 그런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상병원 의장께서 독단적으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라는 사안의 중담을 고려해서 향후에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좀 저희 그 처리를 그 불신임 의결 결의안 처리의 가부는 그거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의 의사진행 과정의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저 혼자 너무 떨렸는데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뭐 건건을 지금 왜 그러냐면 뭐 말씀하시는 대로 뭐 저희가
어느 뭐 특정인을 위해서 뭐 특정 당을 위해서 뭐 사무처가 있는 건 아니고 위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그 승소권으로 인해서 지금 뭐 징계 요구 불신임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것도 또 위원님들이 당사자의 건이어서 어쨌든 좀 이 바라보는 법령의 이제 자치법과 이제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 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각 이제 이의를 또 제기를 또 하고 계세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입법 고문이나 고문 변호사한테도 이제 자문도 받고 또 이제 행안부에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자문일 뿐이고 법적인 흐름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자문을 했을 때도 그 10분이 이제 입법 고문하고 고문 변호사 10분이 의견이 좀 또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눠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각기 달리 또 이렇게 불리하게 나왔으면 이게 효력이 없지 않았냐. 뭐 어쨌든 뭐 유권 해석을 받아봐라라고 해서 행안부는 사실 유권 해석을 올리면 시간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저희도 어제도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뭐 하나 건건이마다 이제 저희도 좀 신중해서 좀 처리는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연히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도 어제까지 뭐 절차에 대해서 한 6가지 좀 정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은 이제 변수가 좀 나와서 네. 그래서 좀 자문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한마디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공정하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한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안건 자체 특수성 때문에 신속한 게 공정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세종시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님들의 입장은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고 그것은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상병 의장께서 하루라도 의장직에 더 있는 것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불명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뭐 의사 회기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소 의원이 이의를 했을 때 기명 전자투표를 하도록 회의 규칙에 돼 있죠. 근데 그 이의 자체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면 이의가 일단 있었으니 그 다음에 그 회기 변경의 건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뭐 상병원 의장 쪽에서 뭐 주장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일단 의사 일정을 정지시키고 행안부 회신이라든가 혹은 입법 자문 변호사들의 회신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하면 신속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사무처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합법 위법 여부는 결국에는 행안부 질의 회신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권 해석일 뿐이지 사법부의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돼야 되면 저는 그쪽이 사실 그쪽으로 갈 것을 바라지는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이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서 그런지 너무 공정하게만 하시려고 하면은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함 못지않게 원활한 의사진행, 신속성도 굉장히 지금 이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물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또 이제 그 어떤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도 이제 지금 뭐 우리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의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게 어떤 이제 정통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 절차도 절차의 하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지금 당장 건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아니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순간에 의사봉을 뺏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의사봉을 뺏지 않으면 결국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 회장님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사무처의 판단이 없으면 본인이 이걸 스스로 놓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만 그게 없이는 결국에는 원하지 않으셔도 의회 사무처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으셔도 결국 의사봉을 쥔 사람의 의도대로 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아울러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주어진 그 본회의 이사 일정은 너무 변수가 많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충분히 제척이 되어야 할 절차에서도 제척되지 않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됐듯이 의장의 독재네 독단이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상의장 본인이 독재를 하거나 독단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의회 사무처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 그 자체가 또 우리 세종시의 오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막아주시는 것이 그게 의회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걸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의장은 이제 요 입건하고 직접 이제 아니라고 해서 이제 발언을 이제 불허하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82조가 의회 세종시 의회 회의 규칙과 당연히 상위법이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총론 쪽인 내역이라 네. 상세적으로 뭐 이렇게 법에서 명확하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해석의 회의 문제는. 규칙에 위임이 돼 있는데 그 뭐 회의 규칙도 뭐 좀 통상적인 절차와 운영에 대한 그렇죠. 사항이라 그 회의 규칙에도 없는 조항들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네, 있어서. 그래도 신속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 근데 의회도 의회인데 일반 다른 데서도 이제 의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이나 뭐 아니면 그 NGO 단체장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부회장의 권한이라는 게 의장의 문제가 있을 때 부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는 걸로 대부분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이제 또 일부 의장 뭐 지금 그 이제 이게 이제 의장이 법령에 있으니까. 의해서 이제 그 의장의 이제 사고 그 사고의 범위가 여러 가지 이제 불신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직무를 대리할 이제 부의장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1부의장한테 먼저 선출된 1부의장한테 넘어가는데 이 불신임은 뭐 정당한 행정 요건과 절차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접수는 됐지만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제 뭐 해안부 요처럼 뭐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이제 일부 의장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정에 대해서 어쨌든 당론으로 뭐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좀 어쨌든 그 상정 시기에 대해서 지금 법령 위반으로 좀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찰 수사만 놓은 것만 가지고 다툼이 있다고 하니까 뭐 좀 하기 때문에 일부 의장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네. 근데 지금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행안부 회신을 봤지만 부의장 행안부 회신에 의하면 그 부의장이 의장이 제척될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안건을 접수, 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일정 작성이라든가 뭐 그런 뭐 아까 이제 뭐 소소하게 이소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라든가 여기에서 상병 의장이 만약에 제척된다고 판단한다면 제1부의장인 박난희 부의장께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시니까 상정 시기가 문제 아니라 업무 자체를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또 그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셈이 돼서 그게 또 다른 불신임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예. 상의장 본인뿐만 아니라 상의장 본인의 현재 불신임 사유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이걸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상의장 본인께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 또한 불신 사유로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의장께서 제척됐음에도 불구하고 제1부의장이 본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불신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불신임안을 결의안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척 범위도 그 표결할 수 있는 의원의 범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불신 결의안을 제출을 할지 말지가 거기에 수반돼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중요한 지금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른 말을 고비고비마다 잘 타주셔야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돼서 결국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의안이 뭐 부결되든 아니면 가결되든 그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